안녕하세요. 소박한데 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단지성이고요. 머신러닝으로 풀어본다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모델들이 있고 그 모델들을 합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앙상블 방법론이랑 비슷하거든요. 앙상블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각 개인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머신러닝에서 앙상블을 하듯이 사회에서도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려고 해요. 본 콘텐츠는 슬라이드 쇼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휴먼 러닝이 머신 러닝이라면, 그러니까 사람이 학습을 하고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머신러닝의 과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학습 방식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모델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의 주제 좀 다른 게, 오늘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각 개인들이 의견을 내고 종합을 하는지를 집단지성이라는 형태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집단지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집단지성이 뭐냐? 영어로는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써 있죠. 지성은 맞는데 콜렉티브는 집단이 아니죠. 그래서 콜렉티브라는 단어가 집단으로 번역이 되게 된 계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수가 모여서 지성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콜렉티브란 단어를 좀 더 잘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다면적으로 모아서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낸다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만든다면 집단 총화지성이라든가 집단 종합지성 뭐 이 정도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는 용어의 정의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집단지성이라고 하고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다수가 협력을 하거나 경쟁을 해서 다수가 판단을 하고 다수가 의견을 내는 거고, 한 개인이 풀기는 어려운 문제,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의논하고 결론을 종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수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수의 전문가들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근데 집단지성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전문가들이 깊게 파고 들어간 아주 세부 사항보다는 다양하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다수가 모였을 때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근간에 여러 제도에 집단지성의 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연설을 하거나 혹은 뭐 담화를 하거나 심지어 요새는 영화에서도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를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집단지성을 신비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집단지성이 몇몇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 신비롭게 마법과 같이 동작하는 건 아니고요.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집단지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지만 가장 집단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되는 책이 있다면 대중의 지혜라는 책이 있고요. 이 책에 따르면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조건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고, 세 가지들의 조건을 하나씩 열거를 하면 첫 번째로 다양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개별 모델을 만들게 되고 개별 모델을 만드는데 쓴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 모델이 상이한 데이터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학습하는데 각 개인이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보면서 전체의 부분을 학습해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독립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모델을 만들 때, 개별 모델의 내 논리를 만들 때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조직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상사는 상사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고 나는 나대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해 준다는 게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분권 및 통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자가 서로 판단 결과를 공개적으로 내고 그 개별 판단들을 종합을 해야 되잖아요. 종합을 할 때 공정한 종합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라든가 뭐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의견은 자기 맘대로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견 내봤자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권한도 주지 않고 통합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집단지성의 결과가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을 위해서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일종의 집단지성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데 각 개인은 데이터의 일부분만을 볼 수 있고 각 개인이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을 거쳐서 그 부분 데이터들을 맞춰 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코끼리 그림이 있는 퍼즐을 맞춰 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먼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 것처럼 8명의 플레이어가 각자 서로 다른 부분 데이터셋을 가지고 부분 퍼즐을 맞추고 부분 퍼즐을 통합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한 군데가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코끼리 4마리가 있고 그 다음 배경이 초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푸른 하늘이 보인다 이런 상황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바람직한 집단지성의 동작은 앞에서 얘기 드린 세 가지 조건, 다양성, 독립성, 분권과 통합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만족하면서 전체적인 퍼즐을 맞춘 결과를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집단지성이 잘 동작한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 이제 제가 하나씩 조건을 깨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다양성을 깨보려고 해요. 다양성을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명이 같은 데이터를 본다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먼저 동작 예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이 각각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죠. 맞춰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같아요. 결과적으로 두 데이터를 같은 비중으로 종합하게 되고 종합한 결과 이런 식으로 2가 많이 빠진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종합한 결과를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안 보이죠. 예를 들면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가 3마리인지 2마리인지 불확실하고 배경이 일관되게 하늘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코끼리 코가 완전히 보이지도 않고 귀가 완전히 보이지도 않네요. 세부적인 내용도 전체적인 데이터의 문맥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양성이 깨졌을 때 전체적이든 세부적이든 정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거. 두 번째 조건인 독립성을 깨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여드릴 결함은 대리 판단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판단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우선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결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결론을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집단 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룹 싱크고요. 극단적인 예를 드리자면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집단을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교주가 교리를 만들고 배포하는 형태로 다른 사람이 다 따라가는 형태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독립성을 깼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판단이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가로막혔죠. 그래서 방해를 받았고 내 판단이 심지어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덮어 써진 형태죠. 판단의 독립성을 해치게 되고 최종 결과에도 역시나 듬성듬성하죠. 판단의 결과가. 이런 대립 판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혹은 세부 정보의 누락 가능성이 증가하고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인 분권 및 통합을 깨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권한이 누군가에게 집중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맨 위에 있는 사람만 권한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권한이 많이 부족하죠.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려고 해요. 이 결과를 자세히 보면 흐릿하게 뭔가 누락이 안 됐지만 결과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낸 사람들이 지금 묵살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목소리 큰 두 사람이 이 부분을 다 채워넣고 나머지 소수 의견이 힘을 잃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양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더라도 통합의 과정에서 공정하게 통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두 경우와 다르게 앞에서는 정보가 누락됐지만 이번에는 무시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각 유권자마다 한 표씩 주거나 혹은 주주총회를 한다거나 할 때 대주주의 권한을 가능한 한 어느 정도 상한을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거죠. 앞선 두 가지 조건보다는 세 번째 조건이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려면 공정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바람직한 집단지성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무리 만족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비합리성인 거죠. 다시 말해서 판단 모델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집단지성의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하더라도 판단 모델의 오류가 크면 판단 모델의 결함이 심하면 아무리 각 개인이 판단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합리적이라는 거냐라는 거. 맨 마지막에 제가 각 개인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바람직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세팅에서 한 가지 조건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개별 모델이 못 판단할 확률이 50%라는 거예요. 각 개인이 퍼즐 조각을 맞힐 때 제대로 된 위치에 넣을 확률이 반, 그 다음에 잘못된 위치에 넣을 확률이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퍼즐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보고 자세한 내용을 얘기 드릴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퍼즐에서 퍼즐 조각들이 절반은 올바른 위치에 들어가고 절반은 잘못된 위치에 배치가 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상태로
이 그림을 봤을 때 코끼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고 풀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뭐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취합하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앞서 얘기 드린 집단지성의 세 조건이 만족을 하더라도 각 판단 주체가 비합리적이라면 그렇다면 결과가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현대사회는 집단지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를 지탱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경제랑 그 다음에 민주주의죠. 둘 다 다수의 참여, 다수의 유권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때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거나 아니면 최선의 국민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단지성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제도들이죠. 앞에서 얘기 드린 다양성, 독립성, 그 다음에 분권과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합리적 이게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대부분 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장 참여자가 각자 알아서 행동할 때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한다. 다수의 유권자가 각자 선택을 할 때 최선의 국민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거랑 합리적이 붙었을 때랑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꼭 명시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우리가 비합리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갑자기 뭐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교육을 덜 받았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비합리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뇌구조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선사시대 이전의 인류와 현재의 인류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노이즈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통신이나 네트워크 발달도 있을 수 있고 세계화를 통해 복잡하게 연관된 경제로 인해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로 인해서 쓸데없이 구분하기 힘든 가상의 이미지와 영상, 가상의 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는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우리가 필터링 해야 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생물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규모가 커져가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하드웨어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모로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가능한 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집단지성이 점점 더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 인류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좀 암울한 얘기를 하면서 끝내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현대사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동작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